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이혼을 하고 싶으면 내일을 낳은 후에 아이를 놓고 나가라는 한지용.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닌가요? 1화에서 카덴차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말하던 엠마 주녀의 나레이션.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에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희수가 꾸미고 있다던 아기방 안에는 유산한 날 입었던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놀라 내 아이 괜찮냐고 묻는 지용. 그동안 희수는 지용이 내 아이라고 할 때마다 당신 아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희수는 처음으로 내 아이 말이야 라고 반문하며 한지용만의 아이가 아니라고 정정해줬죠. 또한 한지용 때문에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증오심을 모두 드러냈는데요.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이 남겨진 원피스를 버리지도 못하고 세탁을 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희수. 그렇게 한지용은 희수의 유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수는 한지용의 폭력성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렸는데요. 희수가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도 한지용이 희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건 희수 안에 내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미 낳은 혜진의 목숨은 계속 위협하고 있는 지용이니까요. 하지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지용의 목을 조르며 너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혜진처럼 새 여자는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희수가 유산을 한 직후 혜진은 죄책감에 간호를 맡았고 하준을 효원가에서 데리고 나와달라며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혜진과 희수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고 서연은 작전을 짰는데요. 여기까지 모두 예상은 했었지만 세 여자의 연대가 이루어진 히스토리는 모든 장면이 정말 꿀잼, 핵잼, 대존잼이었습니다. 특히 희수의 편이 된 혜진과 희수의 반대편에 서게 된 한지용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었죠. 유아인도 청구 소송 재판 이전 지용은 희수에게 어떻게 날 용서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희수는 전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에 희수의 대답은 감히 용서를 바래였는데요. 한편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혜진에게 이런다고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한 희수. 이에 혜진은 감히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 작가님이 이렇게 큰 줄기를 갖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서연은 강자경과 이혜진 중 어떻게 부를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의 노선을 정확히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들 하나준을 빼앗겠다고 쳐들어온 친모이자 내연녀인 강자경일지, 아들 하나준을 효원과 한지용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엄마 이혜진일지, 그리고 서연은 혜진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혜진아 라고 말을 놓습니다. 이 장면 뭔데 멋진 거죠? 저도 모르게 네 언니 라고 답할 뻔했어요. 서연이 혜진의 대답을 얻어내는 대화 방법이 너무 좋았는데요. 혜진이 서희수에게 진짜 미안함을 갖고 있는지 확인부터 한 후 미안함을 갖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혜진이 지는 싸움, 유아인도 청구 소송을 먼저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혜진 입장에서는 지는 게 확실한 그 소송을 당연히 하기 싫을 거예요. 이해도 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라고 묻는 혜진. 그리고 서연은 하준이를 위해서, 서희수를 위해서 어때? 해야겠지? 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사를 생각해낼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서연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준이를 지키고 서희수에게 사과를 하는 것에 온 초점을 맞춘 혜진의 행동에 희수는 혜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놓쳤던 그날을 목걸이에 새긴 희수는 자신의 몸속에서 이별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혜진에게 하준이의 첫니를 전합니다. 첫니의 뿌리를 혜진씨가 만들어준 거니까 혜진씨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희수의 말은 혜진을 하준의 친모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준의 친모가 확실하니 그동안 머리로 인정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소중하게 보관된 하준이의 첫니를 받아들고 주저앉아 오는 혜진의 모습에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혼자 감당했었던 혜진의 시간들이 전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이는 복수극입니다. 한지용을 부수기 위한 세 여자의 연대잖아요. 한지용에게 아들을 빼앗긴 혜진과 한지용에게 효안을 빼앗긴 서영과 한지용에게 배신당한 희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여타 복수 드라마와 다른데요.
그 이유는 희수의 말처럼 세 여자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혜진은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는 욕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연은 권력을 탐하기 위해 효원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윤리적 자격이 없는 사람의 손에 효원이 들어가는 걸 막아내려는 거고요. 하준이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희수는 말할 것도 없죠. 내 목숨 바쳐 널 파멸에 이르게 할 거야가 아니라 세상에 남기고 갈 진정한 나의 것을 찾기 위해 싸우는 과정. 어디 고급스러운 복수극 타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서희수와 한지웅이 계단이 난간에서 떨어졌고 한지웅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계단 위에 있던 사람은 정서연과 같은 그림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꼭 정서연이 두 사람을 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전 정서연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먼저 한지웅의 사망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한지웅과 희수는 둘 다 난간에서 추락했지만 한지웅만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한지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희수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지웅 옆에 원기둥 모양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8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원기둥은 장식품이 아니라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인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요. 즉 한지웅은 추락하면서 1층에 있던 소화기의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고 출혈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떨어지는 큰 소리를 정서연이 듣고 그곳으로 나왔다가 현장을 목격한 것 같아요. 정서연이 놀라서 굳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자신이 두 사람을 밀어서가 아니라 한지웅뿐만 아니라 한지웅의 피 위에 동서까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 수녀는 처음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한 서연이 희수를 부축해서 자신의 방이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지웅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로 포장된 거죠. 전 세 여자 모두 떳떳하고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절대 세 여자 중 아무도 범인이 아니었으면 해요. 희수와 몸싸움을 하던 한지웅의 실수로 둘이 떨어졌고 그래서 한지웅이 죽게 된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세 여자가 절대 범인이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만든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엠마 수녀는 왜 사건이 발생한 날 한밤중에 카덴차에 온 걸까요? 카덴차는 손님의 방문을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즉 갑작스러운 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모든 방문에 정서연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 수녀는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카덴차에 갔습니다. 누가 부른 게 아니라면 거길 왜 갔을까요? 두 번째, 엠마 수녀는 왜 묵인해주지 않고 살인사건을 목격했다며 경찰서에 간 걸까요? 엠마 수녀는 세상에는 억울한 죽음이 존재하는데 죽음의 이유를 세상이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지웅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걸까요? 아무리 엠마 수녀가 한지웅을 아끼는 듯 보였지만 서희수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주 조금씩 그날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 빨리 남은 5회차를 보며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기도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는 것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인을 지키기 위해 한진이는 분노를 등에 업고 토닥토닥을 해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반성문은 쓰다 말았지만 마인드 컨트롤도 하다 말았지만 일단 뭔가를 깨부수거나 누군가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한진이. 결국 한지웅이 죽고 나면 효원 회장은 변화한 한진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반면 한지웅이 회장이 되자 무지한 한진호는 수혁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무모한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지웅의 핸드폰 속에 저장된 남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지웅과 한 편인지 나와 같은 편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진호는 김유연을 해고해버렸죠. 그리고 그 장면은 주집사에 의해 모두 촬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서연의 사람이 확실한 주집사는 아마도 정서연과 통화를 할 때 촬영을 지시받은 것 같습니다. 한진호에게 맞은 한수혁은 내가 원한 게 아니라며 효원과 연을 끊겠다고 통보를 했고 유연을 찾아갑니다. 유연이의 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나왔다는 수혁에게 나와서 뭘 어쩔 거냐고 묻는 유연.
아, 진짜 도련님, 회장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 수혁과 유연이의 러브스토리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짧게 다뤄지기도 했지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재벌 2세 신데렐라 스토리라면 남녀 캐릭터가 시크릿 가든 정도의 매력은 있어야 공감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유연과 수혁 캐릭터는 연기를 하는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크게 매력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뭔가 너무 뻔했고 메이드라는 위치에 있는 여주 캐릭터는 매력을 보여주기에는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11화 처음으로 유연이가 아주 맞는 소리를 했어요. 유연은 자신과 수혁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유연은 날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수혁에게 물었습니다. 반항한다고 유연에게 도피한 게 아니고 나라서 좋아한 게 맞는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유연의 말대로 수혁은 탈출의 문 앞에 유연이 서 있어서 유연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연이어서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시발점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군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은 거죠. 유연을 만나기 이전에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혁은 효원의 회장이 되는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밝혔었습니다. 즉 수혁의 마음속엔 항상 효원을 탈출한다라는 선택지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수혁은 자신의 인생이 시소 같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는 되게 많은데 뭐 하나는 되게 없는 인생. 그리고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인생. 그 책임감이 싫다는 수혁. 이런 수혁의 마음 동감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동안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살던 수혁이에요. 그리고 수혁이가 결심을 하려는 그 문 앞에 유연이 서 있었을 뿐인 거죠. 수혁은 유연의 손을 잡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나오는 길에 유연을 방패막으로 썼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저만 받은 건 아니었죠. 유연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수혁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연은 서연의 충고대로 앞으로도 수혁과의 만남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수혁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모두 다 자신 탓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연과 수혁이 이별을 해도 괜찮겠지만 또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신이 할 일들은 하면서 말이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고 내 자신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개척해 나가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